33페이지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이중소속 될 수 없다고 했죠. 이중등록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중등록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 지금 우리 교재 맨 뒤에도 암기 프린트 있습니다. 오늘 내드린 것도 있고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직업,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하면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사유.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이중계약서 적으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이중직업은 이 법인인 경우 법 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임의적 취소할 수 있고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하고 똑같은 게 이동이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떴다방 여기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중등록을 하거나 이중소속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하고 개업공개사라면 등록도 취소해야 되고 만약에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면 그냥 1년 이하 중개보조원이 이중소속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받고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죠. 중개보조원은 뭐 자기 취소될 것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등록도 안 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조원은. 자, 그래서 1번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또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될 수 있다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개업공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1등록 1사무소, 사무소도 하나밖에 둘 수 없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죠.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여러 개 둘 수 있다 해서 틀렸고요. 1개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대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여 안 됩니다. 양도도 안 됩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는 동안만 대여했다. 안 되겠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문 닫아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그냥 일 못하는 거죠? 대여하면 안 됩니다. 가정답은 이게 4번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이었는데요. 아까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입주권은 추첨기일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될 수 없지만 도시및주거환경영미법 제74조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4번이 가정답이었는데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던 문제입니다. 5번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의뢰한 사람은 처벌 안 받아요. 만약 의뢰한 사람도 처벌받으면 의뢰한 사람은 의뢰하기 전에 이게 진짜 중개업소가 맞는지 일일이 등록관청에 등록번호 가지고 이거 진짜 등록한 업소 맞습니까? 확인까지 하고 내놔야 되겠죠. 매물. 그렇지 않다고요.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무등록업자에게 의뢰를 해도.
그래서 20번에는 4번이 가정답이었는데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던 문제다. 21번 옳은 것은 했는데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가능하다. 예, 근데 폐업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되죠. 전자문서가 안 되는 거, 전자문서 불가능.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휴업신고 6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 안 됩니다. 한 명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돼요. 방문 신고만 됩니다. 다만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여서 국가지자체가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그건 전자문서 가능해요. 국가지자체가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는 국가지자체가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전자문서로 된다고요. 근데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사유서하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면 위임장과 본인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출하러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방문 신고만 되고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 변경 없이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정정신청 있었죠. 이거는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러 가야 돼. 이것도 가격도 면적도 변경 반대로 했네.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인데 반대로 적었네요.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면적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변경된 경우도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정정 신청도 부동산 거래, 이게 전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되는 건데 정정 신청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놓고 처음부터 잘못 적었으면 정정을 할 수 있는데 정정 신청서라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신고 필정에다가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러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자문서로 안 됩니다. 기출문제 이게 전자문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게 출제됐다고요. 따라서 21번에 1번 휴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안 되지만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요. 2번은 소속공개사는 업무개시 일부터 7일 이내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인장 등록, 보정 설정 다 업무개시 전이죠. 업무개시 전입니다. 7일 이내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이고요. 3번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한 정에 신고해야 된다.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업무개시 전에 신고해야 되고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 정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번 암기 프린터가 없는 분은 우리 교재 맨 뒤에 400페이지 정도에 보면 있어요. 이 교재 맨 뒤에도 부록에 이 지금 암기 프린트 이걸 넣어놨다고요.
또 가져다니다가 분실했으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없으면 이 책에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있죠? 맨 뒤에 398페이지. 거기 4번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 휴업신고, 분사무소 인장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처분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 정의합니다. 근데 지도감독은 둘 다 가능하다 이 말은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 정도 가능하다. 다만 맨 마지막에 중개보수는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입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 정해 해야 됩니다. 이전 신고를.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5시간, 6시간이 아니라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기출문제들을 보면 전부 다 문제를 딱 요즘 통합교과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 진도와 상관없이 앞뒤에 있는 거 막 섞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육제도 5개 교육제도 우리 그리 암기 프린터 53번에 5개 교육제도가 있잖아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매수신청들이 실무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 5개 교육제도에서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는 출제된다. 21번의 답 1번입니다. 22번 틀린 것은 했는데 앞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5번 답만 보면 즉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진정으로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나머지는 다 이미 나왔던 거고요. 1번, 22번에 1번은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교부는 시도이사가 하죠. 또 시도이사가 하는데 이것도 너무 공부 많이 해가지고 교부한 시도이사가 하는데 교부한 말이 없어서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 한 분도 계시던데요. 만약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교부한다 이렇게 했다면 틀리겠지만 그냥 시도이사가 한다 하면 이거 틀렸다고 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나왔던 지문들이고요. 그 다음에 23번 옳은 것은 했는데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교육공개사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틀렸고요. 2번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가 결격 사유죠. 200만원 5년이라고 해서 X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중소속은 휴업기간 중이든 업무정지기간 중이든 이중소속은 안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무자격자에게 의뢰를 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무등록업자한테 의뢰한 사람은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5번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뭐 가압류되어 있는 거 다 사법상 공법상 제한이 있어도 다 중개사물이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중개사물이 될 수 없는 것 했는데 20톤 미만 선박, 20톤 이상 선박 다 안 된다고 했고요. 기억. 니은의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아니라고 했고요. 디귿 권리금 아니라고 했고요. 리얼 대토권 아니라고 했어요. 다 나왔던 거니 답 5번이 답입니다. 25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은 앞에서 나왔던 거고요. 2번은 보면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은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유재산에는 행정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고 두 개가 있죠. 보존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일반재산, 행정재산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재산은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은 현물출자, 대부, 외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개 입찰의 방식으로 매각을 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이 되지 않는다. 다만 2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반 재산은 예외적으로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유재산이라도. 그러나 행정재산은 우리 저기 대전시청 건물이라도 중개상물 아니죠? 행정재산이잖아요. 팔 수가 없잖아요. 청와대 건물 중개상물 아니죠? 행정재산이니까. 그래서 중개상물 될 수 없습니다. 설령 건물이라 하더라도. 토지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답은 5번인데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건이 포함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고요. 앞에서도 나왔고요. 거기 우리 서브노트 12페이지에도 이 판례가 있습니다. 12페이지. 그래서 25번에 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인데요.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상이 아닌 것은 답은 2번입니다. 협회 설립 인가는 장관이 해줍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한다. 오늘 내드린 프린터에 보면 그 맨 왼쪽에 맨 위에 보면 심의 의결 사항 4가지 적어놨어요. 거기에 3번에 보니까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있죠. 예, 그래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결. 예, 재판부 기피 신청,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 신청 이런 건 뉴스에 나왔어요. 기피 신청할 수 있고요. 기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사람 빼고 나머지가 의결해가지고 인용할 건지 기각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맞습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결. 예, 시험은 원칙이 시도지사가 시행을 해야 되고요. 우리 그 서브노트 13페이지 맨 위에 1번에 있는데 원칙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고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서 직접 시행하거나 출제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5번은 역시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을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서 당해 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7번 문제입니다. 27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이 시험은 장관이 시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서 틀렸죠.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29번 시험 모두 시도지사가 시행을 해가지고 자격증도 시도지사 명의로 나갔죠. 만약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면 장관 명의로 자격증을 교부할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장관이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60% 돌려주고요.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우리 암기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네요. 39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친 후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에 이런 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 시험에 한 5개 지문 정도 나옵니다. 많게는. 대체로 그건 답이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지는.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예, 3년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도 될 수 있고 3년 경과되어야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서도 벗어납니다. 그래서 27번에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8번 41페이지 28번인데 지금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해석상의 문제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단순히 암기만 하면 되고 논란의 대상은 없어요. 간단해요. 이제는 오히려 더 편하다고요. 차라리 공법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민법보다. 민법은 하면 할수록 어렵죠. 근데 공법은 딱 명쾌하게 내용만 알면 풀 수 있듯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내용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28번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의 종별은 오늘도 이야기했네요.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3가지라고 했죠.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2가지. 즉 중개인은 등록증에는 기재 제가 말 잘못한 것 같은데 잘했나요? 말 반대로 했는지 어쩐지 금방 해놓고도 기억이 안 나네. 등록 신청서에는 종별이 2개, 등록증에는 종별이 3개라고요.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뭐가 있어요? 법인, 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소위 중개인 3가지가 있다고요. 근데 등록 신청서에는 중개인은 등록 신청이 안 되니까 2가지. 지금 문제는 뭐예요? 지금 등록 신청서니까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있다. 2가지 맞죠? 즉 중개인은 없다 이 말이에요. 즉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하잖아요. 등록을 한 것으로 이미 한글로 보니까 등록 신청은 안 된다고요. 신규로. 지금 새로 등록하려면 자격증 따는 길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중개인은 폐업하면 다시는 영원히 죽었다가 살아나도 절대로 중개인이 될 수 없다. 오죠? 다시 등록은 안 되니까. 자격증 따가지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될 수 있다고요. 중개인이. 그러나 다시 중개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다. 2번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계약 성사시켰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자격자가 소개를 했다고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를 무등록업자가 소개를 했다 하더라도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매매는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 다만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입니다. 이걸 효력 요건이 아닌 적법 요건이라고 하죠. 처벌만 되지 계약은 유효하다. 의뢰인들은 이게 무등록업자인지 아닌지 실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 뭐 간판 달고 있으면 그냥 개업공개사인 줄 알고 들어가서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해도 상관없다고요. 무등록업자에게 그래서 의뢰한 의뢰인은 처벌을 안 받는다 했죠. 자,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네, 이게 맞는데 너무 깊이 따지면 이제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자격정지 기간은 길어야 6개월이니까 결격 사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또 너무 깊이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나무 밑에 그럼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냐? 그럼 다른 데 가면 이중소속이니까 안 되겠죠? 그냥 결격 사유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이 취지가 6개월. 자격정지는 가장 긴 게 6개월이잖아요. 4번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이걸 소위 제척기간이라고 하죠.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맞습니다. 5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있죠. 54번 맨 밑에 보면은 7가지가 있는데 그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 오늘 내드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보면 6번, 7번
6번 청문, 7번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누구라고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반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따라서 28번에 5번이고요.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29번. 틀린 것은 했는데 오늘 그 프린터 위원회 3개 비교하는 거 내드렸는데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고요. 그 다음에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호선 상호간에 선출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도 호선입니다. 오늘 프린터 이거 비교하는 거 오늘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고 한번 읽어봤다고 시험 볼 때까지 기억 안 나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비교해서 정리해서 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암기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이걸 암기하라 소리 하지 말고 좀 이해 좀 시켜봐라. 이 숫자 다 다른데 어떻게 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회 위원은 7명 이상 11명 이하고 공제운영회는 19명 이하고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하 이거 어떻게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요. 3번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 시도지사는 따라야 된다 했는데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라야 됩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시도별로 시험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되지만 중개 보수는 시도별로 조례가 다르죠. 예, 그래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답입니다.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만약에 배제를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만약 회피 안 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런데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여기는 부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따라서 29번의 답 3번입니다. 30번 보겠습니다. 42페이지.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후 시도지사는 의결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예,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됩니다. 맞습니다. 니은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출제하려면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사후 의결을 거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시험은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리얼 장관이 아니라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해요?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전부 시도지사 명의로 되어 있어요. 자격증이. 따라서 2번이 답입니다. 31번 자격증은 1개월 이내 교부해야 됩니다. 1번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늦어도 1개월 이내 교부해야 되고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아마 11월 말에 합격자 공고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11월 말에 다 줍니다. 12월 되기 전에 다 줘요.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주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이든 등록증이 교부대장이든 모두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등록관청 컴퓨터에는 아예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다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다 떠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되기 때문에
3번입니다.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아니라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하면 이게 이 절차가 뭐냐면 청문이에요. 청문. 자격 취소하기 전에 청문해야 되죠. 그 청문은 그 우리 아까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구라고 했어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라고 했죠. 이 필요한 절차가 바로 청문이라고요. 자격 취소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는 청문이고요. 자격 정지 처분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는 의견 진술 기회예요. 이 두 개만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모두 이행한 후에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합니다. 3번. 그래서 반대로 말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만 보고 규정이 있습니다. 나머지 자격 정지, 업무 정지, 등록 취소 등은 보고 규정 없습니다. 5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예,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폐업하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예, 그래서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내드린 프린트가 지금 43번에 표에도 돼 있잖아요. 위원회 비교하는 거. 3개가 비교되어 있는데 오늘 하나 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나 더 넣었잖아요. 4개잖아요. 오늘 내드린 프린트는. (46번) 46페이지 시중에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되어 있는 책은 없어요. 거의 해설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놓은 경우는 46페이지 32번입니다. 32번 32번인데 옳은 것입니다. 1번 자격증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는 절대로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까 말했죠. 병원에 아파서 입원해도 남한테 빌려주면 안 된다고요.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그 현실적으로는 몰래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몰래 하는 것까지 뭐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나가서 잡아가지고 처벌하고 이러진 않아요. 지금 특사경이라는 게 있어요.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 옛날에는 중개사무소 단속하면서 이게 수사권이 없었는데 지금은 수사권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검찰에 기소해달라고 송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욕하고 이러면 안 돼요. 혹시나 나오더라도. 자, 1번 대여할 수 있다 틀렸고요. 2번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갑의 명의로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업을 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사실은 이게 조금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는데 이 지문이 2번 이것만 보고는 사실 단정적으로 알기가 쉽진 않죠. 그 이게 뭐냐면 동업 형식 진짜 동업했으면 괜찮아요. 동업 형식만 동업 형식이고 실제는 빌려줬다 이 뜻이에요. 이게 진짜 동업하는 건 상관없죠. 여러분 중에 불합격하면 돈은 내가 될 테니까 네 자격증하고 같이 해가지고 반반 나눠 먹자 하면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 쓰고 했다면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판결문을 다 안 읽고 그냥 제목만 적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만 보고 좀 알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결론은 형식만 동업 형식을 취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돈 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 중개물을 한 경우예요. 네, 그래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물을 했다 하더라도 을이 지금 무자격자가 을이잖아요. 빌린 사람이죠, 실질적으로.
그 동업 형식을 빌어서 주된 업무를 계속했다면 무등록업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여받아서 빌려서 하는 사람은 무등록 계속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업자. 자, 이거 한번 그러면 이론적으로 대여받아 중개업을 한 자. 우리 양도 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는 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무슨 처벌을 받겠어요? 나무자격증을 빌려서 중개업을 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까? 답은? 이론적으로는 빌려가지고 적발되면 너 많이 했지 하니까 아니요, 한 건도 안 하고 지금 빌리만 놓고 지금 아직 하나도 안 했는데요.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빌려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업자입니다. 빌린 사람 이름으로는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무등록업자는 빌려가지고 한 건이라도 했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적발되면 무조건 안 했다고 해야 되겠죠. 안 했으면 빌린 거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 시험에 나오면 빌리기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빌려서 중개업을 했다면 무등록업자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현실적으로 빌린다면 중개업하려고 빌리지 그냥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으려고 빌려놓는 사람은 없겠죠. 이게 빌려주는지 안 빌려주는지는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등록을 해놓고 매일 강의하면서 평소 때 실장이 계약서 다 적고 다만 개업공개사 사인하는 날만 비워놨다가 제가 일요일날 가서 자필 서명은 다 해놨다 하더라도 그럼 형식적으로는 제가 직접 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양도대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다고요. 자, 32번의 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판례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했는데 판례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판례를 원문을 보면 이제 만약에 같이 학원 다닌다 이런 말은 없는데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같이 학원 다니는데 돈은 많이 있어요. 근데 젊은 분이 자격증은 땄어요. 그럼 둘이 동업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빌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중개업을 하고 있었어요. 빌린 사람이 중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건물주였어요. 근데 자기 건물 팔아버렸어요. 팔고 나서 자기 건물도 없는데 세입자한테 내 건물 있다, 내 거 들어와라 해가지고 그냥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체결을 하고 보증금을 받았어요. 임대보증금을 몇천만 원을. 근데 실제 집도 팔고 없었으니까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돈만 받고 거의 사기나 비슷하잖아요. 사기죠, 사기. 돈만 받고 지금 입주는 못할 형편이 된 거예요, 세입자는. 그 세입자 소송했을 거 아니에요. 소송해가지고 사기죄 등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 구속되니까 돈 갚아요, 안 갚아요? 구속 안 되려고 갚지만 이미 구속됐고 이러면 안 갚을 수도 있죠. 그 돈 안 갚으니까, 그 보증금 준 거 안 갚으니까 협회에다가 공제금 청구한 거예요. 중개사고니까 이거 보험금으로 달라고. 근데 판례는 이거는 중개사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험금으로 줄 필요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중개사고는 남을 소개하다가 사고 난 걸 책임지려고 보험 가입을 하는 거지. 그리고 빌린 사람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 참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세계약 체결한 것까지는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예요. 좀 어렵죠, 이게. 어쨌든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를 중개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행위가 아니다. 중개는 남을 소개해야 되는데 직접 계약했다고요? 그 직접 계약해가지고 의뢰인이 피해를 입어도 보험금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4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서명 날이는 일요일날 가서 모아가지고 전부 한 번에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면 양도 대여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5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더라도 이를 유사명칭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했는데 1년 이하 유사명칭 사용으로 보아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동산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대표, 회장, 사장 다 안 됩니다. 그래서 32번에 2번이고 이게 좀 어려운 수도 있는데 다 판례입니다. 판례. 33번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자격증 등록증인데 1번 자격증 등록증 교부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어떤 분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읽어가지고 틀렸다. 자격증은 시도이사고 등록증은 등록관청인데 장관이라고 해서 틀렸다. 이렇게 하던데 장관이 아니고 뭐예요? 국토교통부 령이다고 대통령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이건 대체로 답이 아니라고 했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게 뭐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일일이 대통령령에 있는지 국토교통부 령에 있는지 법률에 있는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용만 알면 되지.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 구청장이 교부한다. 네, 맞습니다.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교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라는 이야기죠. 구가 없을 때는 시장이 등록관청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자치구청장의 하남 하면 X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자치구청장이 하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구가 있으면 모든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3번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한다. 자격증은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은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하죠. 그래서 3번 틀렸다고 등록증 때문에 틀렸다고 등록증을 시도지사한테 재교부 신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등록증은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합니다. 3번 틀렸고 4번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이라는 말이 없다고 X는 하지 마시라고 통보하는 건 맞잖아요. 다음 달 5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X겠죠. 그럼 아무 말 없이 통보해야 된다 하면 O입니다. 26회 때 이렇게 출제됐다고요. 5번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보면 그 52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죠. 7번이 아니라 동그라미 2번에 있네. 자격증 재교부. 그래서 1번 응시수수료, 2번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 나머지 3번 등록신청, 4번 등록증 재교부 신청, 5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6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정 재교부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낸다고 했죠. 재교부할 때만 수수료 내고요. 47번 47페이지 34번 이것도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니까 인터넷에 질문 올린 분 보니까 금지행위라는 말이 메뉴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금지행위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법제 33조 매무수거, 네가 금지행위는 매무수거 관직상투 이렇게 암기하라고 하더만 이거 왜 다 엉뚱한 게 나왔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금지행위가 법제 33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이런 금지행위도 있지만 이 법 8조 자격증 대여 금지 이런 말도 있어요. 금지라는 말이 꼭 그 매무수거 관직상투 그 법 33조 금지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 모두 고르면 했는데 기억에 양수하여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자격증 니은 대여해도 안 되고요. 디귿 양도 대여 다 안 됩니다. 니은 양도 디귿 대여해도 안 되고요. 리얼 성명 사용하게 해도 안 됩니다. 자기 성명 사용하는 거하고 사용하게 하는 거하고 양도 대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했다 하면 그건 자격증 양도 대여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했다 하면 등록증 양도 대여하고 똑같아요. 왜 이런 처음에는 성명 사용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발되니까 수사하니까 대여한 게 아니고요. 성명만 잠깐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대여와 같이 보는 거예요. 성명 사용하게 하는 거. 다 그래서 금지 행위입니다.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법 33조 금지 행위라는 말은 아니고요. 답 5번입니다. 모두 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 다른 사람에게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니은,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다 금지되어 있는 거죠. 디귿,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는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업무도 할 수 있죠. 보조하게 하는 것은 금지행위는 아니잖아요. 보조하게 해도 됩니다. 따라서 정답이 3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49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인데 50페이지씩 공부해 오시면 돼요. 50페이지씩 400페이지거든요. 이게 8주 동안 딱 50페이지씩 예습해 오시면 된다고요. 자, 오늘 내드린 프린터 위원회 비교하는 거 한 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니까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둔다. 그 다음에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3개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심의사항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위원장을 보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이라는 말은 상호간에 위원들끼리 선출한다는 이야기죠. 교황 선출하는 게 추기경들 중에서 콘클라베 그 중에서 가반이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해가지고 뽑잖아요. 그게 호선이에요. 호선.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있는데 상가임대차위원회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없어요. 법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이고요. 위원장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이다. 위원 중에 물론 위원 중에서 호선인데 모든 위원이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 6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이 여러 가지가 위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맨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2번에 이 사람들 중에서 호선합니다. 무조건 다 호선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호선한다고요. 판검사, 변호사, 법조 경력 6년 이상 있는 사람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장을. 자, 그 다음에 인원은 숫자는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고요.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인데 이 중에서
협회 회장과 협회 임원은 3분의 1 미만이어야 되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30명 이하지만 절대 30명은 안 돼요. 왜냐하면 홀수해야 됩니다. 항상.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면 딱 30명이면 과반수 찬성을 해야 되는데 30명인데 15명 찬성, 15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홀수로 합니다. 홀수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이 30명이라는 숫자는 29명 차라리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법조문에 30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면 그대로 30명 맞아요. 위원회 임명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고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위촉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임명 위촉하고요. 시도조정위원회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임명 위촉합니다. 지자체장이면 시도지사잖아요. 임기는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원칙 2년입니다. 다만 공무원 등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3년. 3년 이거 앞으로 제가 모의고사에 2년 해가지고 틀리게 한번 낼게요. 다음에 모의고사에 3년이라고요. 자, 근데 연임할 수 있는 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하고 주택임대차위원회는 1회에 하나여 한 차례만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죠. 한 번 연임하면 처음에 2년, 한 번 연임하면 또 2년 해서 4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지자체장은 2년에 2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돼 있잖아요. 그럼 대전광역시장 2번 연임하고 처음에 한 번 하고 하면 총 3번밖에 안 되죠. 연속해서 하는 게 연임이에요. 연속해서 임명하는 걸 연임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되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나머지 통보 규정 없고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조정을 마쳐야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자, 그 다음에 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맨 오른쪽에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14조 이하에 있으니까 한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